2014년 호주 퀸즐랜드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데이비슨과 가족들. 그런데 사진을 본 데이비슨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왜? 5명이 있어야 할 가족 사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던 것. 뭐야? 뭔지 모르겠어. 가족들 너머로 찍힌 정체불명의 얼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미스터리한 심령 현상이 찍힌 사진. 우리는 이것을 심령사진이라고 부른다. 아, 심령사진. 아, 좋아. 나 심령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좋아.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최초의 심령사진가가 탄생한다. 심령사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찍을 수 있다는 윌리엄의 주장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의 스튜디오는 죽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저 당시에는 합성도 안 될 때잖아. 1869년 윌리엄의 스튜디오를 찾은 한 여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녀의 정체는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 진짜? 여사였다. 며칠 후 링컨 여사의 사진 속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 지금 사람 형체야. 그녀의 남편이었던 진짜. 에이브라햄 링컨.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4년 전 이미 사망한 상황. 그는 정말 남겨진 부인을 그리워한 링컨 대통령의 영혼이었을까? 그로부터 약 40년 뒤 영국 런던에서 또 다른 윌리엄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가 활동했던 20세기 초 영국은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윌리엄 호프는 오히려 이 전쟁을 계기로 런던 최고의 심령사진가로 급부상하는데, 사망한 친구, 가족들을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또 한 명의 고객이 있었으니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 My principal thoughts are that I should extend, if I can, that knowledge which I have on psychic matters and spread it as far as I can to those who have been less fortunate. 그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심령사진과 심령학에 심취하게 되는데, 냉철하고 이성적인 추리의 대명사 셜록을 탄생시킨 세계적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 그 역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선 심령사진의 존재를 믿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후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심령사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한다. 아, 많죠.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죠. 정말 많아요. 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네. 역시. 아,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끔찍해라.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뒤, 뚜렷이 뭐야, 나타난 뭐야. 한 남자의 얼굴. 모자 쓴 사람.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전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건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자, 어우.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야. 에어컨, 선풍기 모두 끄셔도 좋습니다.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트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풍까지 오케이. 네, 지금 딱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심령 사진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무서웠는데 지금 본 네. 사진들 중에 특히나 묘비 옆에 있던 어린아이. 여기서 소름이 온몸에 끼쳤거든요. 혹시 뭐 좀 섬뜩했던 그런 사진 없었어요?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뭐 흥미로웠던 사진이 있는데 아까 그 서부 복장 차림을 한 분의 그 그렇지. 풀밭 뒤에 있던 중절모 쓴 남자 있었잖아요. 그분은 복장도 완전히 다르고 모자가 너무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런 거 보니까 거기 그 사진이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심령 사진 이런 거 보는 거를 네.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좀 변태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되게 좀 맹신하는 스타일이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나왔던 사진이 좀 다 섬뜩하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옆에서 우리 교수님이 볼 때마다 그런가요? 반사네요. 저게요? 계속 이러시니까 아무것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쭉 저도 빠지네요. 저 믿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사진을 보면서 무섭지 않다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묘지의 그 아이 사진. 맞아. 그 저는 보면서도 막 소름이 진짜 끼치더라고요. 계속 정말 무서웠어요. 오, 무섭다. 진짜? 어머나. 근데 저건 너무 그러니까 저도 안 믿으면서 그냥 무섭긴 한데 존박 씨는 아까 또 의심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안 믿죠. 안 믿고 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반사가 됐거나 주작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장난이거나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난 처음에 그건 좀 약간 의심 가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심령 사진가가 있다라는 거. 그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상업적으로 이용한 듯한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딱 봤을 때는 심령 사진가라고? 그러니까 딱 저렇게 심령 사진가로 딱 명명을 한 거 자체는 조금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심령 사진이 어쩌다가 나오기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가면 심령 사진이 나타난다는 거잖아. 왜일까요? 근데 또 심령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진 잘 찍는다. 우리가 찍히는 유일한 출구다. 우리 신명이 신령들이 저분이 우리 찍으면 우리 인생 사진 나와. 맡기는 거예요. 단카방에 이렇게 알림에 떠 있다고. 윌리엄한테가. 근데 요즘 시대면은 무조건 저런 사진이 있으면 야 이거 합성이다. 맞아요. 그게 될 텐데 저 시대가 또 오래된 시대여가지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혹시 직접 한번 사진 찍혀 보신 적이나 심령 사진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하셨어요.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곳에 그 햇빛이 비쳐서 벽에 그 어떤 문양이 떠오르는데 그게 누가 봐도 확실히 볼 수밖에 없는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독실한 신자셨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는 심령 사진에 대해서 더 믿으실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커튼의 어떤 햇빛의 그 어떤 적절한 그런 카튼의 모양 그런 걸 만들어졌을 거라는 걸 사실 저는 확신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믿으셨던 그 곳에 가셨기를 바라는 어떤 아들의 마음 그런 것으로 본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어머님께서 뭐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뭐 이러면 뭐 그냥 별거 아닌 장면으로 맞습니다. 예.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또 보겠죠. 그래서 신명 사진은 영화 같은 데서도 되게 자주 쓰이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알포인트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재밌게 봤죠. 그 작전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사진 찍을 때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 다시 찍을 때 10명이 찍히죠. 오, 여기 무섭다. 이게 좀 소름 돋았어요. 정말.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중 노출. 노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다중 노출이다. 어떤 말씀일까요? 과거에 사진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열고 그 앞에 사람이 가만히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혹시 아시겠지만 초기 카메라는 지금의 필름 카메라처럼 필름을 찍고 감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그 사진 필름을 어떤 이 사각형 모양의 이 격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열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닫고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사진을 찍은 분이 잊어버리고 그거를 필름을 찍었다는 걸 잊고 치우지 않고 그냥 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똑같은 필름에 한 번 더 이미지가 담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연히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텐데 네. 이분이 찍은 분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모르면 의도치 않게. 그러면 뭔가 신기한 심령 사진이 찍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엑스레이 같은 사진 있잖아요. 왜 엑스레이 찍으러 가시면은 이만한 필름 같은 거 와서 꽂아두고 가시고 맞아요. 다시 다음 분한테 꽂아두고 가시는데 네네네. 이제 이게 안 빼신 거죠 실수로. 그래서 다음 분 또 제 허리를 찍었는데 다음 분의 허리를 찍으면 허리가 막 두 개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면 의도한 의도한. 의도했을 처음에는 수도 아마 있고. 부주의했을 예, 텐데 예, 예. 나중에는 아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특히 과거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때는 보면 필름을 항상 깜깜한 데 보관해야지 필름이 안 타고 잘못해가지고 빛이 카메라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손상되고 맞아요. 현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망가지고 이런 게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한 줄기만 어떻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필름에 닿아도 뭔가 허연 게 찍힌 것처럼 뭔가 한쪽이 타가지고 허연 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새어드는 빛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뭐 좀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겼다든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얼룩이 진다든가 하면 저 귀신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네.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심령 사진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서 막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영혼이 막 빠져나온 듯이 찍힌 이런 사진들이 방금 봤던 그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찍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이제 많은 흐름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저런 사진들이 이제 셔터 스피드를 길게 많은 빛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작품 사진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또 셔터 스피드가 짧으면 아주 짧으면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사진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찰나의 순간들을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든지 공중에 떠 있어서 점프하는 순간이라든지 흔히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사진들 그런 것들이 셔터 스피드가 작게 해서 찍는 사진들이죠. 한 끗 차이네요. 그러네요. 예술 사진과 심령 사진. 그러게요. 작가님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파레이돌리아입니다. 예? 좀 어려운데요? 뭔가요? 사진 하나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자, 여기 이 사진 9.11 테러 안타까운 당시의 사진이죠. 충격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저 중간 부분 확대된 영상, 저 부분이 뭘로 보십니까? 아, 악마의 눈 같다.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악마의 얼굴이 저 무서운 사건 속의 장면에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 사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 예, 저게 화성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화성에서 혹시 화성인들이 사나 저렇게 얼굴이 생긴 맞아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던 맞아요. 예, 화성의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연기를 찍은 모양, 화성에 있는 그냥 돌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얼굴 형체를 찾고 그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를 바로 파레이돌리아라고 합니다. 정말 사진에 단순 포착된 유령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카메라의 기술이나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일까요?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심령 사진,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